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츠맨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고 해서요. 이 소상공인 연합회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주 52시간 문제 등으로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외식업, 또 중소기업 단체, 또 택시 등등입니다. 폭염에 베란다서 병아리가 부었다라고 하는데요. 강릉시 사천면의 한 주택 베란다에 놓여있던 달걀 13개 가운데 1개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릉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기록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4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기무사 사령관 또 이 기무사 대령과 송영무 장관의 말이 엇갈렸습니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에 잠긴 라오스 마을이다라고 하는데요.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하고 있던 거대한 이 수력 발전소의 보조댐이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책임이 어디 있는가를 놓고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만평입니다. 어린이집 사망사고, 장성또 성추행, 일베, 워마드, 무시해서 방화, 기무사, 드루킹, 노회찬 조롱 잔치국수 등등 폭염 속에서 더 열받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가기 바란다. 노회찬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정의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포의 누진 제발 잠 좀 자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들의 시간, 각하라고 하는데 기무사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갑 해설위원, 이상일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강신업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요.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하고 있던 이 댐이 붕괴 사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댐이 붕괴된 것은 아니고 주변에 뚝처럼 만든 5개의 보조댐 가운데 하나가 넘치면서 이 상층부가 유실된 것이다라고 해서 50억 제곱미터, 세제곱미터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라오스 인근 6개 마을을 덮쳤고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이 50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재민이 수천 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SK건설 관계자는 현재 라오스 정부와 협조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침수 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SK건설 책임론에 대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가 의원님, 일각에서는 SK건설이 댐 붕괴 가능성을 라오스 당국에다가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했는데도 라오스 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피를 시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SK건설이 시공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어떻든 간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 등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아서 동남아 등지에서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책임 규명이 추후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희생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한 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향후 원인 규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외교적인 어떤 국가 간의 문제가 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좀 긴밀하게 대응을 해서 현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향후 예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워낙에 그 사망 실종이 크고 대형 그 사고이다 보니까 우선은 그 사고 수습에 좀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모습이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이 사회봉사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혀낸 다음에 보상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후속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SK건설의 책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우리 기업이 라오스, 우리보다 조금 가난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조금 사회봉사적 차원에서 조금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SK건설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돼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SK가 다른 건설사 또 이 수에 합작을 해서 들어가서 시공을 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현지의 기업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사고 수습을 철저히 하고 또 정부와 SK 차원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기업들의 이 해외 신인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남아 건설 현장에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력에 허점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이번 사고와 이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기술력과는 좀 무관하다는 이런 어떤 그런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외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섣부르게 우리의 책임을 SK건설의 책임을 스스로 먼저 자인하고 인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책임이 설령 좀 없더라도 내지는 적더라도 수습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미지를 좀 높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제 저희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출연시켜서 이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좀 시중에 알려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원전 재가동 상황에 왜곡 말라 문 대통령 탈원전 비판 반박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탈원전 반대론자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뭐냐면 정부는 전력 수요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 에너지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얘기인데 매년 여름철 전력 수요가 증가했을 때 점검 중인 원전을 조기에 재가동하는 것은 기존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른 것일 뿐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안 쓰고 폐기하려던 원전을 되살려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탈원전으로 계속 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폭염에 연일 빗나간 전력 수요 탈원전 재검토 목소리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원전 설비 비중이 20%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폭염과 함께 찾아온 전력 수요 급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원전 비중이 11.7%까지 낮아지게 되면 정부의 대응 능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론자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가 없는 데다 임시 저장소에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저장소를 늘리는 쪽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배종현 교수님. 최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예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입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을 점검 중인 원전을 조기 가동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했는데 그것을 일부에서는 원전 폐기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정부 스스로가 탈원전의 문제점을 자인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많이 나왔어요.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격노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때도 탈원전 공약을 내세웠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신고리 오리코기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가동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건설을 계속하기로 해서 정부가 이제 그 권고를 수용을 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최악의 이제 폭염이 계속이 되면서 전력 예비율이 지금 7.7% 그러니까 8%까지 떨어졌는 이런 상황인데 원전을 중단해야 되는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 기조는 문제가 없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미 이전에 지난 4월이죠. 지난 4월에 있었던 계획을 이번에 원전 수요가 이제 극도로 늘어나니까 발표한 것처럼 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그걸 좀 바로잡아달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좀 밝혀라. 이제라는 얘기인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당장 이걸 중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지금 원전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쪽으로 가면 좀 안 되겠고 그다음에 동시에 지금 공급 측면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요 측면도 좀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건 뭐냐면은 수요자들도 예. 무분별하게 이 전기를 낭비할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함께 전기를 좀 아끼는 방향에 동참하는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한수원 정재훈 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2023년까지는 원전을 계속 건설해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은 기후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통상적으로 폭염이 다가올 때 대비해서 점검 중인 원전을 조기 가동하는 것은 늘상 매년 있어왔던 일인데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이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수, 문제점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했다.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정 사장 얘기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방 미리 점검하는 것은 지난 4월부터 이미 예견돼 있는 것이고 예. 근데 문 대통령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좀 줘라. 왜 갑자기 또 이게 지금 원전 문제는 어쨌든 간에 진보 보수의 어떤 진영이 하나의 큰 예. 싸움 전장터가 된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예. 이번에 이제 지금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그러니까 전력 수요량이 증가하자 야 이거 뭐 원전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각의 여론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뭐 원전을 당장 없앤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점차 지금 새로운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왜곡된 정보가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히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논의의 장까지 지금 돼가는 그런 형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 사장 얘기도 7.7%라는 게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예. 서로 논리를 펴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산자부가 7월 5일 날 원전 앞으로 가동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한수원이 7월 22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지난 4월에 이런 일정이 잡혀져 있다, 계획이 잡혀져 있다고 했으면 아마 오해를 덜 샀을 겁니다. 예. 그러질 않았고 마치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가동 중단 중인 원전 2호기를 지금 폭염이 오고 있으니 좀 일정을 앞당겨서 조기에 가동하고 그다음에 다른 2호기에 대한 정비 기간을 일정보다 좀 늦춰서 정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8월 2, 3주의 피크 기간인데 예. 그 이후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년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예, 전력 수요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전에 좀 의존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부터 정확히 이야기를 했다면 오해의 예. 소지가 없었고요. 그 차제에 정말 이 탈원전의 일방적인 이 정책이 정말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이미 보여줬지만 소상공인들이 우리도 국민이다 하면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우리가 경제 체력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 상공인들이 오히려 소위 말해서 근로자보다 돈을 덜 받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도 정말 우리의 현실이 맞는 건가?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다른 주요 국가들은 지금 일본만 해도 다시 원전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우리 정부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전력 수요에 대한 기본 예측은 지난해 12월 그때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번 여름에 지금 어제도 틀리고 그제도 틀리고 계속 틀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탈원전의 일방적인 정책이 과연 옳은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여파가 우리 원전 관련 업계 또 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2016년만 해도 말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 여름철에 이 피크 타임에도 소위 말해서 전력 예비율이 13%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7%인데 한수원 사장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5% 밑으로 내려가면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이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은 맞을지 모르지만 타이밍 문제, 속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항상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뭐 충분히 새겨들어야 할 만한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글쎄요,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정말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인지, 정말 이 탈원전 때문에 지금 전력 수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그 팩트는 또 정확히 또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산적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